그 도쿄의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녀는 일본 요리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뒤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눈이 맞아서 연인 관계가 돼요. 그러다가 그녀의 나이 19살 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제가 그녀가 당시에 썼었던 그녀의 블로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바로 그녀의 블로그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녀가 만났던 그 아르바이트생은요, 당시 대학생의 남학생이었던 거야. 자, 그녀가 다른 블로그에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대학생. 그는 내게 대학을 그만두고 일하겠다. 결혼하자고 말해줬다. 기뻤다. 그러나 힘들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라고 다른 블로그에 글이 써 있었어요. 사실 그녀도 19살에 자기가 임신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지. 그런데 남자가 책임감이 있는 남자였는지 그녀는 2006년 말에 그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20살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첫째 딸 사쿠라코를 출산하죠. 자, 그녀는 출산 당시에 너무나 이 기쁜 마음을 이 블로그에다가 남겼어요. 지금 이 블로그 글을 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지 일주일 후 나는 대망의 딸을 출산했다. 10개월간의 임신 기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점점 커지는 배.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준 작은 생명. 우리 아기를 만났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뻤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아기. 내 아이. 내 아이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다. 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었고 또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 그녀가 아마 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 시절에 뭐 계모의 학대, 그리고 뭐 아빠의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교육, 그런 생활, 이런 거에서 자신만은 정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야지라고 항상 꿈꿔왔었던지 몰라. 그러니까 그녀가 너무 행복해했었던 때가 아마 이때였을 거라고 감히 한번 짐작을 해봐요. 그리고 사쿠라코를 데리고, 자신의 첫 딸을 데리고 결혼식을 올린 시모무라는요, 친아빠에게 결혼식을 올리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블로그에 남기기까지 했대요. 아빠 고마워요, 결혼식 하게 해줘서 라고 뭐 그런 글을 블로그에 올렸겠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둘째인 카에다 군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블로그와는 조금 다르게 그녀는 결혼 후에 그 남편 집, 시부모님 댁에 살면서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대. 육아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사실 그녀가 남편이 뭔가 변했나? 결혼하고 남편이 뭔가 변한 거예요? 아니면 시부모님이 그녀를 막 구박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남편이랑 시부모님도 그녀를 위해서 육아를 굉장히 도와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모무라 사나이는요, 애들을 그냥 시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밤에 남자 만나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막 이러기 시작한 거야. 그녀가 너희가 너무 어렸잖아. 20살에 엄마가 됐는데.
그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육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블로그에는요, 막 블로그에 내 너무 예쁜 딸, 뭐 우리 아기 너무 귀여운 아이, 막 이런 거는 아마 다 그냥 거짓부렁일 확률이 높았지. 자, 그녀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자, 블로그는요, 당시 3월경부터 뭔가 약간 그녀의 정신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 어떤 글이냐였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나이입니다. 내 안에 벽을 만들고 벽을 허물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약한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3년 전의 나, 작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와 비교하면 조금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요? 라는 글을 올려요. 그리고 4월, 그녀의 블로그 해피 다이어리라는 그 블로그는요, 아무 글도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자, 블로그는 그녀가 했던 결혼 생활을 했던 2년 반 중에 단 5개월만 블로그 활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블로그 활동을 하지 않았대. 자, 시댁 부모님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고 나름 좋은 관계였는데, 그녀가 왜 그렇게 갑자기 놀기 좋아하게 됐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뒤늦게 막 이렇게 놀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 누가 알겠어. 자, 블로그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한때를 막 기록해 나가던 이 사나이가요, 2008년 두 번째 그 아들이 태어난 직후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아기를 집에 그냥 두고 나가기를 반복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요.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그녀의 불륜을 눈치채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신의 둘째 아이 카에다 군이 태어난 지 단 6개월 만에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혼 신고는요, 자신의 친아버지와 함께 시청에 가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자신의 친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대.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서 나고야로 훌쩍 떠나버렸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녀가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놀고, 그리고 뭐 남자랑 바람 피고 이랬는데 아이들을 사나이가 맡아 키우게 돼. 그러니까 일본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일본은 약간 아이의 우선권이 엄마한테 조금 가는 경우가 많아. 물론 뭐 능력 있고 뭐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도 보지만, 그래도 아이의 우선 그 친자권은 거의 엄마한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자, 두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한 이 사나이는요, 사실 자기는 친엄마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이 친엄마 혹은 계모, 이 사람들한테 그녀도 어릴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친엄마란 사람도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이를 돌봐주는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대. 왜냐면 엄마도 좀 정상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그녀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녀의 사진입니다. 뭔가 굉장히 화려하죠. 맞습니다. 그녀는 아주 본격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녀의 그 카바크라라고 해야 되나? 크라브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나온 프로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온 것만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뭐 몸매 사이즈 나왔어요. 뭐 66, 바스튼 33, 60, 뭐 90, 86,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그리고 전직 고급 클럽에서 일했던 여자. 취미는 스포츠 관람. 좋아하는 스타일은 착한 사람. 출근하는 날은 전화 요망. 뭐 이렇게 전화로 확인해라.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녀의 프로필에. 자, 그녀는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고야의 번화가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야. 크라브, 캐바쿠라, 술 이렇게 접객하는.
자, 사실 그녀의 고향에서는 그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자였는데 나고야에 간 뒤에 그녀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따르고 남자 손님들이랑 따로 연락하고 막 이런 직종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제 캬바쿠라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캬바쿠라나 크라브는 남자 손님이 이렇게 지명을 한대. 그럼 지명을 하면 지명비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야. 내가 이제 난 쟤 불러줘.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애가 가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지. 손님한테 그러니까 지명을 많이 받을수록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왜 일본 드라마 뭐 넘버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렇게 인기도로 자기 그 월급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거, 달라지는 거지. 자, 타가소가 딸린 곳이었대. 그리고 그곳의 시급이 3,000엔부터 6,000엔까지 당시에 뭔가 이렇게 시급이 있었나 봐. 그리고 플러스 능력제인 거야. 그러니까 손님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손님한테 더 지명이 많이 되면은 돈을 더 많이 벌을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아마 한 달에 뭐 30만 엔 이상은 뭐 거뜬히 벌 수도 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막 그랬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300만 원이면은 큰 돈이지. 자, 그녀가 그 당시에 가게에서 썼던 가명은요, 아카네라는 이름이었대요. 그리고 당시에 그녀가 인기가 많아서서 이렇게 가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프로필이 올라갔고, 사진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소개될 정도로 그녀가 좀 인기가 많았었대. 사실은 여러분, 이런 술집이나 여자들끼리만 있는 곳이 기싸움이 장난 아니잖아. 너 왜 내 손님 뺏어가냐, 이년아? 이거 상도덕이 있는 거야, 이년아.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막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좀 나오잖아.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였대. 그 호스티스들끼리 굉장히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손님의 이렇게 마음을 뺏고, 그리고 너가 뺏어가 감히 니년이 다시 또 뺏어 오고, 막 정글이야, 정글. 완전 그냥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 일본의 그 술집, 그 캬바쿠라는요, 사실은 약간 한국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은 한국에 이렇게 단란주점 가면 여자들 이렇게 뭐 만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일본에는 그런 데가 없어.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크라브나 캬바쿠라는 손님이 여종업원을 이렇게 터치하지 못해. 그러면 뭐 쫓겨난대. 평균 정상적인 캬바쿠라나 크라브는. 그래서 성매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접객만 하는 거야.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손님이 지명을 하면은 따로 거기 가가지고 그 손님이랑 계속 더 오랜 시간 같이 보내고. 그리고 도항이라는 게 있어. 시메이가 지명이고 도항이라는 게 있는데, 도항이 동반이야. 동반이 뭐냐면 같이 가게로 출근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출근하기 전에 손님이랑 밥을 먹고 그 손님을 끌고 가게로 오는 걸 도항이라고 하거든, 일본 말로.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거야. 같이 손님이랑 같이 밥 먹고 들어간다. 그러면 또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지. 자신의 실적이 되는 거지.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대. 그래서 가게 평판이 적힌 게시판에 이렇게 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카네, 그러니까 시모무라에 대한 욕이 좀 많이 올라왔대. 반복적으로. 뭐라고 올라왔냐면, 영업 메일 겁나 보내, 짜증나, 집요해, 막 이러면서 영업 메일을 너무 많이 보낸다. 그리고 걔 사실 2차도 뛰잖아 라면서 성매매도 한다. 그러니까 2차도 나간다. 2차 영업도 한다. 이런 글도 올라왔었고, 걔 사실 애엄마야. 그 남편도 있는데 이혼했잖아. 걔 이혼이야. 라면서 그녀가 두 아이의 엄마고 남편과 이혼한 이혼녀다. 애엄마다. 라면서 그녀를 비방하는 글들도 올라왔대. 그러니까 그녀를 시기 질투했던 다른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의 너무 집요한 영업에 오빠 오늘 뭐해요? 안 놀러 올 거야? 나 보러 안 와? 막 이런 뭐 메일을 너무 집요하게 보냈어서 짜증이 난 손님이 글을 남긴 걸 수도 있고. 자,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요, 타가소에 맡겨졌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녀가 남자들을 만나고 맨날 화장하고 꾸미고 맨날 거기 손님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고,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지명할게 하고, 그러니까 인기도 많아지고 막 팁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녀가 점점 엄마라는 자신의 위치를 버린 거야. 엄마를 버리고 그냥 여자로 대우받기를 원하게 돼.
자, 사실 시모무라는요, 여기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곳에 스카우트했어 라면서 다시 그녀의 고향이었던 오사카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지. 사실 그 업소에서 계약해준 맨션이 있었어. 그 맨션에서 아기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던 거야.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일했던 거기 캬바쿠라는 거기 뭐 타가소가 근처에 있어서 아기를 맡겨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오사카로 하고 다른 클럽에서 일할 때는, 캬바쿠라에서 일할 때는 아기를 맡길 만한 마땅한 곳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가게에서 계약해준 그 맨션에다가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게 된 거야. 본격적으로. 자, 시모무라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건 그녀와 2명의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놀이터나 바깥에서 있는 모습을 본 주민들한테서 들을 수 있었어. 자,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대. 그 여자 가끔 봤어요. 공원 벤치에서 애들을 앞에 두고 담배를 피는 거 있죠. 고개 숙이면서 담배를 막 피면서 애들이 엄마, 마마 그러면서 애들이 막 엄마한테 달려드는데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야. 그랬대.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마마 라면서 이제 엄마한테 막 이렇게 달려들라고 하면 그냥 담배 피면서 이랬다는 거지. 애들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머 애가 참 귀엽다. 애 이름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별로 대꾸하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표정으로 사쿠라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대. 그리고 나서 4월부터는 수도량이 0을 기록할 정도로 4월부터 6월달까지 2달 동안 수돗물 사용량이 0이야, 0. 그러니까 애들을 씻기거나 뭐 물을 받아가지고 뭐 스프를 끓여준다거나 그러니까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집에서 물을 아예 안 쓴 거야. 0이니까. 그리고 6월 중순 아이들을 버리고 외출했고 시모무라는 엄마임을 포기하고 이제 여자로서의 생활을 막 즐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녀가 뭐 좀 즐겼다라는 게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 그녀가 이제 그녀의 취미가 스포츠 관람이라고 했잖아. 거기서 어디에서 찍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녀가 이렇게 뭐 스포츠 야구를 보는 것 같죠? 야구장 같아. 거기서 찍힌 사진이야. 이게 뭐 15살 때의 그녀의 모습이라고 해. 15살 때부터 뭐 스포츠 구경하는 걸 좋아했나봐. 되게 애되게 생겼죠. 좀 다르죠, 이미지가. 자, 어쨌든 그녀는 이제 집을 나옵니다. 애가 죽은 걸 확인했으니까. 아이들이 죽기 전에도 그냥 애들 버려놓고 그냥 뭐 시켜주고 뭐 과자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나와가지고 뭘 했냐. 번화가에 나가서 남자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놀면서 주로 호텔에서 남자들과 같이 잤대. 그녀가 이제 호스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남자들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자기야, 자기 왜 나랑만 안 놀아주고 자꾸 저 여자한테 가? 내가 여기서 얼마 쓰면 내 옆에 있어줄 건데? 이제 막 이러면서 남자들에 빠지게 된 거야.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서 엄마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라면서 애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동안에 그녀는 남자들과 해수욕장에 놀러 가거나 일본 대표팀 축구복을 입고 파라가이존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놀러 다녔대요. 자, 그러다가 3월쯤 그녀가 자신에게 찾아오던 A라는 손님이 있었대. 그런데 그 A라는 남자가 호스트 클럽에서 일을 하는 남자였던 거야. 아유, 임자 만났지. 그래서 A라는 호스트 남자랑 눈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는 잘 들리지도 않았지, 당연히. 자, A라는 호스트 남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한 달 뒤인 4월달쯤 미용실 점장이라는 B라는 남성을 만납니다. 근데 이 B라는 남성이 사실 이렇게 그녀와 뭐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B씨가 집에 아무 때나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집을 내줬대. 자신의 집을 내줬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집을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B씨의 집에서 그녀가 같이 거의 같이 생활을 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라는 호스트 남자와는 계속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지.
사실 B씨와는 남녀 간의 뭐 이성 문제 이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녀가 생활할 공간을 줬고 그리고 집에 그녀가 더더욱 들어가지 않게 된 거지. 아이들이 방치하는 시간은 당연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그러다가 이 사나이의 첫째 딸이었던 사쿠라코 짱의 세 번째 생일이 있었대. 5월 16일. 자, 사나이는요 자신의 두 아이를 데리고 호스트 남자 A를 만납니다. 처음에 그녀는 애들이 있었다는 걸 숨겼대. 그런데 나중에 그에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자기야, 사실은 나 애가 둘 있어. 좀 있으면 내 딸 생일인데 같이 만나보지 않을래? 자신의 자식들까지 보여준 거 보면은 그녀도 A라는 남자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지? 자, 그런데 그날 찍힌 아이들의 사진의 모습은요 굉장히 공허하고 감정도 없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기가 없고 이렇게 바싹 마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했었대, 아이들이. 그런데 사나이가 이 호스트 남자한테 너무 빠진 거야. 그래서 그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 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떡해? 그의 호스트 클럽에 가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그래서 호스트 클럽에 간 거야. 그래서 호스트 클럽에 가가지고 돈을 막 썼지. 왜냐면 이 남자를 내 옆에 앉히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다른 손님이 내 남자친구를 지명하면 이 남자가 또 다른 손님한테 갈 거 아니야. 그 꼴 어떻게 봐? 그렇잖아. 그리고 이 여자가 자신이 수입을 거의 그 호스트 클럽에 써버리는 거야. 자기가 매상을 돈을 버는데도 다 호스트 클럽에 가서 쓰는 거야. 그런데 어떡해? 거기 샴페인 타워 같은 거 있지, 여러분. 오사카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 호스트 클럽 얘기를 기묘한 이야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호스트 클럽에 샴페인 타워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에서 본 거. 이렇게 글라스 막 세나고 샴페인이 훅 가면 샴페인이 막 떨어지는. 그게 얼마인지 알아? 그게 1,000,000원이야. 신주쿠 가부키초만 가도 그게 1,000,000원이라고, 여러분. 100만엔이 넘어. 그런데 그녀가 아무리 거기 카바쿠라 오사카에서 일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그거 하룻밤에 100만원인데 100만엔인데 1,000,000원 넘는데 그냥 감당 못하지. 그래서 그 호스트 클럽에도 그녀가 50만엔이 넘는 빚이 있었대, 이미. 그러니까 어떡해. 50만원이 넘는 돈이, 500만원 넘는 돈이 그 호스트 클럽에 있는데 이 남자와 관계가 좋아져?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지. 그 호스트 남자는 얘가 돈으로 보는데 그냥 계속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 호스트 남자 A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막 전화를 해.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는 끝나게 되지. 사실 사나이가 그 미용실 점장 B 남성의 집에서 거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A씨한테 가끔 전화가 왔대. 왜냐면 그녀가 50만원이랑 빚이 있는데 빚을 안 갚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녀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한 거야. 그 A라는 남자 전화를 피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남자 B가 전화 왜 안 받아? 전화 받아. 그랬더니 있잖아, 사실 잠깐 만난 그 호스트 남자가 있는데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있지. 완전 스토커야. 라면서 남성 B에게는 그 호스트 남자 A가 스토커다라고 말을 했대요. 사실 사나이는 아쉬울 게 없어. 왜냐면은 이미 이 호스트 남자 A랑 사이가 틀어졌을 때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던 상태였던 거야. 남자 B 이외에. 자, 2010년 5월 27일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C라고 치면 이 남자가 의류 관련 일을 하는 30대의 남성이었대. 그 남자랑 또 막 데이트해야 되니까 애들이 눈에 들어오겠어? 사나이가 살아있는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봤던 게 2010년 6월 9일이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는 아예 집을 나옵니다. 아이들의 그 분뇨, 그 막 변 본 거. 왜냐면 엄마가 하는데, 야, 일본은 태어나자마자 0살이잖아. 그러니까 겨우 이제 1살 된 아들이랑 3살 된 딸이랑 걔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기저귀를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똥 오줌을 그냥 막 바닥에 싸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뭐 과자 사주면 과자 먹고 그냥 버리고. 그 완전 악취가 이미 굉장히 심한 상태였는데 애들을 그냥 내버려둔 채 사나이는 집을 나왔고 그리고 열흘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